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주는 콜택시 요금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기본료는 5km까지 1,500원이지만 군산과 익산 등은 기본료 2km가 1,400원으로 비싼 편입니다. 이 때문에 전주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은 밀리는 반면 타 지역은 한산한 편입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도 내 각 지자체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요금이 제각각이어서 요금이 싼 전주 콜택시는 붐비는 반면 다른 지역은 한산, 양극화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요금은 기본료 5km까지 1,500원에 1km 초과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군산, 익산, 김제 등은 기본료 2km까지가 1,400원에 초과 요금도 각각 148m당 30원, 296m당 100원, 500m당 100원으로 전주보다 비싼 편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출발지나 목적지가 전주일 경우 전주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설공단에 따르면 이지콜센터는 학생들의 방학 동안에는 하루 평균 290여 개의 콜을 처리하고 있으며 42대의 콜택시가 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이 몰리면서 장애인들의 이지콜 통화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실정입니다. 14개 시군구에서 좀 도와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남원 택시를 이용해서 전주에 오시면 저희들이 남원까지 모시드릴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경기도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전기차 보급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기차를 구입하면 각종 세금 혜택과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경기도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로 유도하고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구입 시 최대 1,9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모두 2,809대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차량 구입 세금도 줄어듭니다. 개별 소비세 300만 원, 교육세 90만 원, 취득세 200만 원 등 최대 590만 원이 감면됩니다. 특히 도내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전북 전주시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전거 출퇴근 정책을 펼칩니다. 참여자들에게 헬멧이나 장갑 등 안전용품도 지원하고 교통체증 해소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청 직원 220여 명이 다음 달부터 자전거 출퇴근에 도전합니다. 전주시는 이번 운동을 통해 교통체증과 불법 주정차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이러한 계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비슷한 운동을 펼쳤던 지자체들이 자전거 도로 등 인프라 미비와 자동차 이용 선호 등의 이유로 현재는 관련 정책을 중단했거나 향후 추진 계획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운동이 일회성 정책이나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전거 도로와 교통 연계 등 관련 인프라 정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속초와 동해 등 동해안 주요 항만을 특색 있게 개발하는 국제 해운물류 5개년 계획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중국과 러시아 등 북방 경제권 국가들이 동쪽 중심의 발전 정책을 수립함에 따라 도내 무역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구별로는 속초항을 관광과 여객 중심으로 육성하고 묵호항은 극지연구와 연안여객, 동해항은 환동해권 물류 중심 항만으로 개발됩니다. 또 삼척항은 자원수출 전진기지로, 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중심항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임실군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본격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봉황인재학당이 문을 열었는데요.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를 붙잡고 귀농귀촌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임실군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세운 봉황인재학당이 27일 문을 열었습니다. 임실군 애향장학회가 운영을 맡은 이곳에서 앞으로 지역 중학생 170여 명이 방과 후 국영수 과목을 총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임실군은 이번 봉황인재학당 개원으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 강의 이외에 다양한 교육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임실군 측은 이에 대해 교과목 교육 이외에도 체험활동과 인성강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봉황인재학당이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열악한 농촌 교육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상협은 지난달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 발표는 전라북도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지역 상공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북은 잇따른 악재의 시름을 앓고 있으며 잔인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역 상공인들은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한국GM 군산공장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림그룹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푸드 콤플렉스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2019년 말 완공 예정인데요. 식품 가공 공장과 물류센터 등 복합시설이 들어서면서 경제 유발 효과도 기대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할인그룹이 1, 2인 가구와 경제활동 여성의 음식 준비 시간 감소, 편의성 추구 등으로 간편식을 찾는 현대인들의 트렌드에 맞춰 먹고 싶은 가정식 제공에 나섭니다. 할인그룹은 27일 전북 익선시 제4산업단지에서 할인푸드 콤플렉스 기공식을 갖고 현대인의 식생활 패턴에 부응하는 생산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2019년 말 완공과 가동을 목표로 한 할인푸드 콤플렉스는 4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36,500평 부지에 식품 가공 공장 3개와 물류센터 등 복합시설이 들어섭니다. 본격 가동이 시작되면 700여 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협력업체와 식품 소재 분야에 대규모 경제 유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할인푸드 콤플렉스에는 제조의 전 공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견학 라인을 설치하고 직접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쿠킹 클래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홍국 할인그룹 회장은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는 식품을 공유 주방에서 만들어 소비자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식이 더 위생적이고 더 맛있고 생산원가는 더 경쟁력이 있고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 푸드 콤플렉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업의 인증 품목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나섭니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와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경작하는 0.1헥타르 이상 5헥타르 이하의 농지로 해당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유기농의 경우 헥타르당 과수는 140만 원, 채소와 특작은 130만 원 등이 지원됩니다.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부터 상승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지난 1일부터 2.65% 상승한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하고 고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이 약 1.06에서 1.5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산광역시가 공유경제 촉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 청년 우리집 1호점 조성 입주식이 오늘 개최됩니다.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부산 소재대학과 부산에 주소를 둔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을 공고해서 예비 입주자를 10명 선정했는데요. 이들이 입주할 쉐어하우스에는 10만 원대 월세에 가전제품 일체와 생활집기류 일체도 지원됩니다. 선정된 예비 입주자들은 함께할 세대원을 자율 구성해서 입주하게 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국가실행계획을 만드는 열린정부가 닻을 올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열린정부 파트너십 제4차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계획의 이행기간은 올해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입니다. 열린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제협의체 OGP에 가입한 국가는 시민사회와 함께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에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직업교육 훈련생의 인권보호 및 안전보장을 강화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 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 실습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는데요. 또한 시도교육청에는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